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총선 들이닥칩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몇 가지 지금 행보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은 일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객관적이고 생생한 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이 희생, 네. 희생, 헌신, 그 다음에 통합 이런 거죠. 희생, 헌신, 통합. 예. 그러니까 통합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당내 분열 요소를 없애고 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구에 나설 후보들도 스스로 생각해서 물러설 사람은 물러서고 그래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그런데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를 맡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당이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절체절명이거든. 절체절명이죠. 예.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위기와 불행이 온다. 네. 위기와 위기와 불행은 과반수 획득 못하고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과반수를 획득해 하거나 3분의 2까지 갖게 만들어 버린다면 네. 내년 4월 10일 이후 5월에 그 국회가 개원된 후에 큰일 납니다. 탄핵으로 바로 나와. 네, 윤석열 탄핵. 이거 뭐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지금 벌써 탄핵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당이 과반을 넘어야 돼. 네. 그 요즘은 말이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분의 1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있어.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3분의 1 넘는다는 것은 아무 이제 소용없는 탄핵은 막는다는 것인데 에이,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벌써 패배주의에 젖은 듯한 그런 이견을 가진 사람도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이런 판이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을 국민의힘당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체절명이니까 절체절명이란 게 내 목숨을 내놓고 결단해야 할 그러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정신으로 당이 단합하고 그런 정신으로 후보도 내고 그래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게 구호는 말이지 야당 심판을 걸어야 돼. 야당 심판. 선거 그 규정을 예. 저쪽에서는 저 정권 심판으로 분명히 나올 텐데 윤정부 심판. 정권 심판 윤석열 야당, 탄핵. 그거는 나올 거예요. 정권 심판은 결국 윤석열 탄핵해야 탄핵이죠. 되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 5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9월 달부터 제야단체에서는 탄핵하고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멀쩡하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백낙천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이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면 무리다.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퇴진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랬고 정의구현 사대단에 이게 젊은 신부 가운데는 탄핵이야 처음부터. 탄핵하고 근데 금년 봄에 3월 달에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 그때 시국 미사에서는 돌아오는 비행기가 떨어져라고. 제가 천주교 신자지만 11년 전서부터 교회에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간다는 것은 내 와이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그런 날 끌려 나가는데 내 심정은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이런 신부의 발언 예수 사도로 자처하고 신품을 받은 이런 신부들의 이런 망동 행위를 주교, 대주교, 추기경으로 모여 있는 주교 회의에서는 그 입도 뻥끗 안 하나? 그러게요. 뭐 이런 단체가 있어 이게. 그러게요. 어? 이게 꽃모자 쓰고 화려한 옷 입고 미사 드리고 그러고만 많은 거야 이게.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네.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걸 등에 업고 뭐 좌파단체가 뭐 곳곳에 집회할 때마다 탄핵 김건희 구속 이래 나오니까
내년 선거에 168석 과반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과반을 획득하면 우린 재신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탄핵보다도 이 압박을 가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을보다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야당, 국민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킨다. 이런 야당의 대표가 누구냐?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포 사회에서 말이지 이재명의 그 형수 욕설을 담은 파일이 있잖아요. 예. 그게 광범위하게 교포 사회에 퍼져 있어. 네. LA, 뉴욕, 워싱턴, 보스턴 교포들이 그 곳곳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 그게 지금 SNS 시대니까 그냥 생중계되고 있는 거지. 국내 네. 상황의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는 거야. 네. 뭐 하루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걸리죠. 바로요, 생중계. 이분규 TV 나가면 이분규 TV 하루에 본 사람 많으니까 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포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창피한 나라 어디냐 이가 형수 욕설 파일 하나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안 될 뿐더러 대통령 후보는 더더구나 될 수도 없고 야당 대표도 될 수 없는데 우리 고국은 왜 이러냐. 거기다가 정가 사범 그것만 해도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주렁주렁 단 이게 사법 리스크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나라냐. 근데 그런 이재명이가 지도하는 민주당이 내년에 현재의 의석도 확보하고 3분의 2를 넘보는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한데 국민의힘당이 이런 국내외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해가지고 과반수를 획득 못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무능한 패당 집단이야. 무능한. 그러게요. 예. 이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반역 집단이야. 예.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조직화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그 목표가 선거의 목표가 야당 심판이야. 그럼요. 그리고 붙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고는 민생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재정을 확대하면 그것이 결국 인플레가 오니까 젊은이들도 피해가 온다. 이건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어. 네. 그거는 젊은이들 이해할 거예요. 재정을 막 풀면 돈이 흔해져가 인플레가 되면 젊은이들에게 결국은 그게 다 부담이 된다 이거야. 연끌해서 대출받은 사람 이자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타운홀 미팅에서 그 얘기한 거 그거 귀에 쏙 들어와요. 근데 이런 일은 계속하고 민생도 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1차 목표는 국민들에게 야당 심판을 우리 국민의힘당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다. 헛발질한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이 민주당의 행패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 거 여러분 보셨지 않느냐. 우리는 이걸 조심하겠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있다. 미흡한 게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민주당,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 이걸 어떻게 과반수로 주어서 되겠습니까? 이걸 간절하게 호소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이제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천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 처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끌어안으려고 이제 제스처를 취했는데 사면도 해주고 징계 사면도 해주고 근데 본인들은 특히 이준석은 뭐 필요 없다 내쳤어요. 곧 중대 결정을 한답니다. 김종인 씨를 뭐 그저께 만나가지고 이제 뭐 중대 결정하는데 뭐 신당 창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준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준석, 유승민 얘기 잠깐 미루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게 야당 심판이라는 부호 아래 그러면 민주당보다도 이 공천 과정이나 그 공천 받은 사람들 특히 수도권에서 그 어떤 면민들이 민주당보다도 훨씬 나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일반적 기준으로 첫째로는 이게 아침 뉴스까지 3선 이상을 같은 지역구에서 한 사람은 물갈이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뭐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초선이건 재선이건 삼선이건 그걸 따져서 난 안 된다고 봐요. 네. 첫째 기준은 현재 기준에 대한 기준이요? 기준은 네. 현재 기준은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심성의껏 싸웠느냐. 헌신했느냐 선거운동에 어떻게 싸웠느냐.
요걸 고과를 해야 돼요. 국과 예. 요 고가의 기준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도 있고, 그다음 페이스북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연설한 것도 있고, 외부 집회에 참석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싸운 걸 어떻게 싸웠느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내가 뭐 그냥 뭐 후보 나오는데 얼굴만 내밀고, 그리고 뭐 내가 애달파 가지고 뭐 내 지역구 다니면서 윤석열 다 귀찮으니까, 그걸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 돼도 국회의원 임기는 2년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그렇지. 남아있어요, 이미. 3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2년 2개월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애달프게 힘들게 할 필요 없고, 그 열심히 하는 건 윤핵관들이나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심정들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잘못 나서서 싸우다가는 찍힌다. 그 대표 선수가 거기 태영호 의원 아니에요. 하고 김재원하고 예. 예.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찍혀가지고 공천 물 건너갈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한계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가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다음에 수도권에 좋은 사람을 이제 공천해야 되겠는데, 뭐 영남의 다선 의원이 수도권에 들어온다. 그건 수도권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당 대표 지냈다, 원내대표 했다, 사무총장 했다, 정책의장 했다. 전부 TK, PK 지역 출신들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3, 4선 됐으니까 수도권에 나와라? 아니야. 수도권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그것들이 열심히 싸웠으면 몰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태경 정도는 열심히 싸웠어.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해도 별 반발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수도권 서울 시내, 이 당장은 서초구도 그렇고, 서초구는 그냥 공천 받으면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서초 울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딱 얕잡아보고 여기에 지금 딱 못질을 해놨더라고. 곳곳에 현수막 계속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하면 신인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학력 경력이 이 유권자들의 피부에 닿을 만한 사람, 이름은 널리 안 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게 밀착 조사를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송파구 어디에, 그다음에 강북구 어디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느냐. 아, 그래, 뭐 그런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평판을 받은 사람 중에 낙점이 되도록. 밀착조사. 이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감성적으로 영남 다선 의원 서울에 꼽는다. 이건 절대 나는 반대합니다. 과거에 공천할 때 그냥 밀착조사한 예가 있죠. 그게 김재원 의원의 경우도 있고 한데 다 떡이 돼 버렸지.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수도권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그 하나 예를 듭시다. 김기현 대표가 용단을 내가 서울에 나온다. 어디 나오겠어요? 나오면 아유 당 대표 하신 분 훌륭한 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저거 노려 봄직한 것 같은데요. 그 김포 요번에 저 서울 편입했잖아요.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포 거기다가 혹시 깃발 꽂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초선 다선 의원 따질 것 없이 대통령 선거 헌신도 그다음에 투쟁도 이걸 엄격하게 고가해야 돼요. 그런데 영남 지역의 다수는 말이죠. 영남 지역보다 수도권에도 공천만 받으면 무난히 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저라도 편안한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심이야. 특히 이익단체 구성원들은 당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해. 그렇죠. 국가를 생각해? 아니야. 국가를 먼저 생각 안 해. 그리고 당도 먼저 생각 안 해. 나야. 내가 아생연후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요령껏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에도 함부로 안 나서고 항차 이재명하고도 싸우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안 그런 사람을 가려내야 돼. 가려내고 나머지는 물갈이가 아니고 쫓아내야 돼.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세비 타먹고 편안하게 지냈으니까 쫓아내야지 무슨 소리야?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갈이가 아니고 내려칠 사람들은 쫓아내야 돼. 쫓아내죠. 아니 쫓아내야 돼. 딱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딱 쫓아내야 돼.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제 걱정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로 지금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유승민은 말이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안 돼도 좋다. 가 아니라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나아가 안 되기를 바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1. 이준석은 이게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당의 인사, 재정, 홍보권 전부가 후보에게 귀속되고 당대표나 이런 사람은 공동선대위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순간부터 얘가 빨끈해갖고 내가 후보 위에 있어야 된다. 내가 당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윤핵관이라고 아주 딱 단정을 했거든. 그 윤핵관이 나를 못 살게 군다. 그 이 생각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가출 행위했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후보의 지도력에 손상을 줬고 그리고 이준석을 바라다 본 20, 30대가 이게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 어찌어찌 하여 0.73%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이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를 방해한 게 이준석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출 행위한 것 플러스 더 악질적인 행동은 후보 단일화를 방해했어. 네. 우리 제야 세력이 후보 단일화 추진위를 만들어가 내가 위원장이 됐지만은 우리는 둘 단일화를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얘는 공개적으로 단일화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랬죠. 예. 안철수 후보는 절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본심을 가졌던 사람이야. 가졌던 사람. 그 이유를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 단일화 안 할 사람이. 근데 거기에다 또 초를 쳤어. 우리는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 된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최대 공적 1호는 공공의 적 1호는 이준석이야. 이준석이죠. 예. 그 다음에 1. 지금까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해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 선거 일주일 전에 이 선거는 18% 차로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 결과가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의기양양하다. 이래가 점술가적 예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가 여기저기 출연을 해갖고 아주 희희낙낙하는데 그 18% 근거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그 안에 3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게 여야 득표율 차이가 18%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이런 식으로 고소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 이렇게 망가져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제 폭망한다. 윤석열을 향해 가지고 고소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드디어 너는 이제 궁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용용 죽겠지. 이런 태도야. 네, 아주 유치원 애들 같은 이걸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유승민은 철저하게 윤석열 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철저하게 윤석열이 탄핵되거나 낙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에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에게 한 번도 이재명 비판한 일이 없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똑같은지. 자,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게 윤 대통령이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봉규 TV를 통해 가지고 내 유튜브에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젠가 하면서 말을 생각했다가 일단 보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둘이 계륵이 됐거든. 네.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얘들이 회방꾼이 틀림없고 계륵이죠. 그러니까 이익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계산부터 해요. 하더라도 얘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걸 끝내 내쳐버리면 대통령 포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래도 뭔가
뭔가 요소를 부리더라도 껴안는 재주가 있고 포용력을 보여야지. 이 부분이 테스트 대상이 된다 하는 게 안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 대표하고 나하고 한 20명 모아가지고 동대문구 그 야구장 근처에 운동구점에 가서 야구 방망이를 20개를 사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후려 팹니까? 각각 방문을 해서 이준석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 이걸가 네 종아리를 네가 때려라 이러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사실 때리고 싶지만은 아주 최근에 우연한 장소에서 이준석 군을 조우했어요. 아, 예, 변호사님이. 과거에 좀 인연이 내가 있다고. 그래가 지난번에 그 대표 경선에 나설 때 내 유튜브에 초대 그 소신 밝혀라고까지 내가 응원을 해줬어. 예. 근데 뒤에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 달도 채 안 돼요. 어떤 장소에서 만나가 단둘이 한 10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 손가락질 하면서 했어. 넌 역적이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 듣고만 있어. 그래 한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또 이제 기세가 이렇게 드세져 가지고 뭐 어떻게 누굴 만나? 김종인 만났대. 그 같이 비상대책에 있었거든. 예.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김종인 선생 만난다고 그랬지. 예. 항상 내 만나갖고 나한테 혼이 났는데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치야. 그러니까 민생을 돌보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원적 권한이지만 이건 정치 영역이거든. 사람 마음을 사고 그렇게 사람 마음을 잃고 하는 이 부분이 정치인데 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친국을 한번 해보길 필요가 있어. 친국. 예. 어? 옛날 내가 대통령이. 서툴게 한 점도 가령 있다. 네가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한 이 일을 지금 무지 생각하느냐. 이준석이한테는. 어? 그 다음에 유승민한테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고 그러느냐. 어? 도전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당을 나가서 만들 생각이냐. 아니면 여기 응급주점 있어가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할 생각이냐.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국을 할 필요가 있어. 멀리 둘 거 없이 바로 불러가. 그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자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얼굴에 형 똥물을 퍼붓잖아요. 안 만난다고. 금방지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좋은 의미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또 딱 만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망신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고 나올 놈이에요. 날 뭘 줘라 만날 필요 없어. 날 뭘 줘. 이런 놈이에요. 저놈은.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러니까 적을 포용 못함으로써 오는 젊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다.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 그게 대통령의 정치입니다. 아주 인간적 고뇌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 국민들에게. 예, 예. 그걸 무슨 존재라고 국민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야. 국민이 설득을 설득될 내버려야죠. 그냥. 내가 요 얼마 전까지도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르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득했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을 국민에게 전달되게끔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 땡깡을 부리고 인질 작전을 저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테러리스트 아니 그러니까 인질 작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데도 지금 이렇다. 어쩌면 좋겠느냐. 요 신경까지 도달해가 국민이 양해를 시키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둘이 나쁜 놈들인데 이게 아무리 이익단체지만은 그게 대통령이 잘못되게 하고 당이 잘못되게 하고 국회 선거도 망치고 대통령도 탄핵되길 바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놈들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 지금 무고죄 지금 수사받는 거 있습니다. 지금 뭉개고 있는데 무고죄요. 그걸로 잡아 쳐놓으면은 감옥에 가 있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무시가 나발 불어봐야 거기서 나발 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말이지.
아니, 취임한 왜 지 1년 반이 됐는데 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무겁지? 이 순간에 그걸 또 잡아야 된다 하면 그게 또 반작용이 일부 생기죠. 반작용 있어도 잡아 넣어야죠. 법대로 아니 그래서 처리해야죠. 그 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수도권이 말이죠. 간발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인질인인데. 대통령의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의힘당 1호 당원으로서 취임 후 1년 반 동안 이재명에게 저 국회의 장애에 걸려 있는 점에서 그러나 외교 안보에는 일정한 부분 성과를 분대했는데 또 당내의 이런 요소 때문에 내가 어렵다 하는 이런 딱하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나도록 하는 게 이 단계에서 그난 윤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품물 나는 그 제스처를 강하게 한 거 아닙니까? 대사면 징계도 타면해 준다. 그리고 뭐 유승민 뭐 젠틀맨이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이준석도 계속 만나게 노력하겠다고 할마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또 땡깡을 부리니까. 인요한이가 앞제비란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라는 놈이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또 땡깡을 저렇게. 윤석열이 앞제비니까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놈이라니까요. 답이 없는 놈은요. 광견병 걸린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그거 아무리 구슬려봐야 되질 않아요.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요걸로 오늘 이 토막을 끝냅시다. 내가 명심할게. 몽둥이가 약이다. 아까 내가 몽둥이 얘기했지.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러고 예. 대통령께서는 참 이- 한번 그런 국문과 그런 가슴 아픈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만 하면 네.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될 리가 없다. 네. 안 될 리가 없다. 네. 좀 이게 참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네, 그러네요. 그 이왕 자원에서 되셨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참 어렵네요. 네, 박찬종 변호사님의 이 고견을 대통령실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준석하고 유승민도 좀 듣고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